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되었는데 하도 기가 막혀 이곳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정말 속이 다 까맣게 타버린 것 같네요. 우선 저희 신랑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일을 하고 10년이 지난 최근까지도요. 저희 신랑은 집에서 학비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해서 공부 대신에 공장 취업을 했고요. 거기서 정말 묵묵히 이직 생각도 없이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제 친구가 정말 괜찮고 성실하다는 추천으로 신랑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처음 만난 신랑은 친구의 말처럼 엄청 순둥순둥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데이트를 하다가도 밤 10시만 되면 내일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집에 가곤 했으니 그게 웃기기도 했다가 이게 뭔가 싶기도 했지만 술을 즐긴다거나 주변에 요란한 친구들도 없었고 그렇다고 시댁이 가깝지도 않아서 저는 결혼하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만나는 동안에도 크게 트러블이 없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댁도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엄청 조용조용하시고 크게 자식한테 관심이 없으시고 각자 잘 살면 된다 하는 마인드라서 제가 앞으로 시댁에 갈 때 좀 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처럼 시댁은 제사도 없고 명절에도 차가 많이 막히니 그 전주나 후에 오라고 말씀하셔서 명절이면 인근에 있는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 명절 전주에 연차를 써서 이틀 정도 시댁에서 있다가 집에 오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음식을 잘 못하는데 신랑이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대부분 반찬도 신랑이 해주고 저는 설거지나 청소, 빨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흠잡을 것 없는 신랑이라 결혼은 몇 년간 큰 소란 없이 잘 지내왔는데 최근 동학 개미 열풍이다 하는 주식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주식을 한다는 말도 없어서 신랑이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휴대폰만 만지고 있길래 휴대폰 게임을 하나 싶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주말에 저를 데리고 뜬금없이 백화점에 가서는 명품 지갑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해줘서 고맙다고, 앞으로 더 잘해주겠다고. 저는 신랑이 저 몰래 모은 돈이거나 어디서 꽁돈이 생겼나 싶어서 기분 좋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대부분 밤이 되어야 같이 밥도 먹고 TV도 잠시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언젠가부터 계속 폰만 만지고 있는 신랑에게 불만이 생겨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 게임 중이야? 응?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뭘 하길래 매일 정신없이 폰만 들여다보고 있어. 제가 버럭하니 그제서야 신랑이 휴대폰을 내려두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나 주식 시작했어. 뭐? 언제부터? 당신한테 지갑 사줬을 때 그때 첫 수익 난 거였어. 얼마를 투자했길래 수익이 100이나 나는 거야? 아, 2천만 원으로 시작했어. 당신이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어디 있어서? 퇴직금 조금 당겨받았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를 내려고 하자 신랑은 다급하게 휴대폰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희가 쉽게 하는 대기업의 주식들부터 시작해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회사들까지요. 그 리스트가 보니까 한 30개쯤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보여주고 하는 말이 리드를 해주는 분이 있어서 마이너스는 안 난다고. 계속 플럭스 상황이고 2,000으로 시작해서 지금 2,200이 됐다고 자랑을 하는데 제가 주식 쪽으로는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로 위험하다 뭐 그런 거요. 그래서 찝찝해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카톡방을 보여주면서 리더가 있는 카톡방이고 여기서 정보를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히 찝찝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신랑이 어찌되었든 본인 퇴직금으로 돈을 굴리는 거라 제가 참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알겠다고 2천만 원 이상의 돈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아뒀어요. 저에게 주식을 허락을 받은 신랑은 알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동안 투자한 회사, 수익,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또 두어 달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회사에 조퇴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출근을 하고 없어야 하는 신랑이 집에서 떡하니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출근 안 했어? 신랑은 엄청 당황하더니 오늘 중요한 투자 건이 있어서 반차를 썼다면서 허둥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컴퓨터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업무까지 영향을 받는 걸 보면 아무래도 좀 심각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씻으러 들어갔는데 신랑이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당신 혹시 여윳돈 좀 있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번에 수익률 높은 게 있는데 확실한 거라서. 난 여윳돈 없어. 당신 딱 2천만 원 안에서만 해야 해. 절대로 안 돼. 그렇게 말하고 한숨 자고 저녁이 되었는데 신랑 얼굴이 누가 봐도 죽을 상이더라고요. 돈을 잃은 것 같아서 위로라도 해주려고 하는데 신랑이 말을 하길 제가 돈을 투자를 안 해줘서 수익이 적었다며 화를 냅니다. 수익을 봤으면 된 거지 이게 무슨. 그렇게 신랑과 다투고 다음날 출근을 했고 이후로 신랑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요. 저녁에 집에 갔는데 신랑이 일찍 퇴근을 한 건지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해두었고 그날 밥을 먹으며 화해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자고 있는 제 휴대폰을 만지는 소리에 눈을 떴고 신랑은 화들짝 놀라며 절 재웠고 다음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그 일은 잘 처리했니? 응? 무슨 일? 그 며칠 전에 김서방이 음주운전해서 합의금 줘야 한다고 어제 2천만 원 보내줬잖아. 김서방이 오늘 점심때쯤 전화 준댔는데 내가 걱정이 돼서 말이지. 아, 내가 확인해보고 연락 줄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는데 가슴이 어찌나 뛰던지 신랑이 저 몰래 저희 엄마한테 돈을 빌린 거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댁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시댁에도 돈을 빌렸더라고요. 세상에. 술 먹고 사고가 났고 저한테 걸리면 이혼이라고 4천을 달라고 했대요. 상대방이 많이 다쳤다고. 시댁은 자식이 이혼이라도 당할까 싶어서 4천이라는 큰 돈을 신랑에게 줬고요. 점심 무렵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너무 화가 나는데 신랑은 전화도 안 받고 머리도 아파서 그날도 조퇴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신랑이 집에 또 있더라고요. 아, 그때 컴퓨터를 하는 신랑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주식에 미쳐있구나 하고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고 신랑은 제 눈치도 봐야 하는데 주식도 해야 하니 손과 눈이 이리저리 바쁘더라고요. 4시쯤 되니 신랑이 그제서야 제 곁으로 와서 일찍 마쳤네 하며 말을 걷는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휴가라도 쓴 거지. 당신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렸어? 어? 당신 어떻게 알았어? 그럼 내가 그런 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 어머님이 말씀하셨어? 당연하지. 걱정돼서 전화 왔더라. 사실은 이번에 투자한 게 폭락해서 그거 메꾸려고 다른 데 투자를 좀 했어. 그보다 오늘은 왜 집에 있어? 나 회사 정리했어. 본격적으로 주식 해보려고. 당신 미쳤구나. 우리 집 돈 2천에 당신네 집 6천. 그리고 당신 퇴직금 당겨 쓴 것까지 하면 8천이야. 내가 다 메꿀 수 있다니까. 리더님이 다 이끌어주셔서 이번에 VVIP 등급을 올리기도 했고. 그건 또 뭐야? 알고 보니 신랑은 그 리더님이라는 사람한테 200에서 500만 원씩 매달 내면서 정보라는 걸 들었고 그 정보라는 게 확실하지 않아서 잃기도 했던 거죠. 저는 신랑의 성실한 면이 참 좋았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오만 정이라는 정이 다 떨어져서 다신 보고 싶지도 않아서 이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하는 말이 이제 곧 돈방석에 앓게 될 건데 생각을 잘 하라네요. 돈방석 필요 없으니 우리 엄마 돈이나 갚으라고 말하고 집을 나왔고 바로 법원에 가서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추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들이 밝혀졌습니다. 보니까 이미 집도 팔아버린 상태더라고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요. 신랑이 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을 처리한 덕분에 재산 분할을 할 때 애를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끝난 게 다행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더 있다가는 집안을 싹 다 말아먹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나온 게 어디냐 하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얼마 뒤 신랑이 저희 엄마한테 빌려간 2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거기서 저희의 인연은 끝이라 생각을 하고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출장을 가기 위해서 서울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신랑을 봤습니다. 언뜻 보면 누군지 모르겠을 정도로 변해 있더군요. 꾀지지하고 냄새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피해가는, 네, 맞습니다. 노숙자가 되었는지 여기 앉아 있더라고요. 멀쩡한 회사 그만두고 주식에 매달린 끝이 노숙자라니. 신랑과 눈을 마주쳤지만 아는 척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아마 제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 꼴을 보고 나니 착잡하면서도 하늘이 도왔다 생각이 드네요.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제 생각엔 정말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몽땅 다 끌어다 쓰면 정말 끝은 깡통 차는 것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